간혹 뉴스를 보면 부모가 살아생전에 재산 대부분을 자녀에게 증여해줬는데 나중에 자녀가 나 몰라 하고 부모를 부양하지 않는 내용들의 기사를 볼 수 있는데요. 미리 재산을 물려주면 평생 모시고 살겠다고 해서 자녀를 믿고 줬는데 이 재산을 받고 나서는 태도가 180도 바뀐 거죠. 그런데 제가 13년 넘게 변호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요. 실제로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재산을 거의 다 증여한 후에 버림받고 후회하시는 사례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어요. 사전에 준비만 잘 해놨어도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충분히 대비를 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한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자식에게 증여재산을 어떤 식으로 물려줘야 되는지 그리고 이에 관련된 증여세 문제까지 전부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변호사 최선혜입니다. 변호사님, 상속 전에 부모님을 평생 모시고 살겠다고 하고 재산을 먼저 증여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있죠. 그런데 그 자식이 재산을 받고 나 몰라라 하면요, 증여를 취소하고 다시 돌려받는 게 가능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증여는 일단 한번 하면 다시 돌려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민법상 증여도 계약이거든요. 그래서 마음대로 해제할 수 없는 거죠. 특히 재산을 이미 넘겨줬다면 더욱 어렵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재산을 주면서 나를 잘 부양해 주겠거니 하는 마음을 가지잖아요. 하지만 법원은 부모 자식 간의 관계라고 해서 부양 의무를 증여의 조건으로 바로 인정해 주지는 않아요. 법률적으로는 단순한 민사상 계약 당사자로 보기 때문인데요. PD님, 전 세계 3위 화장품 ODM 기업인 콜마그룹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어요? 여기도 지금 증여계약 해제로 법적 분쟁이 있거든요. 그거 콜마그룹에서 창업주 윤동환 회장이 아들 윤상현 부회장의 증여했던 주식을 다시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맞아요. 변호사님, 이 사건 인터뷰도 하셨잖아요. 그죠? 기억하셨네요. 회사도 상정회사고 규모도 있으니까 전문가 자문받고 증여계약서 작성했을 것 같은데 증여 취소가 쉽지 않을까요? 일단 증여가 완료됐으면 제가 봤을 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윤 회장 측에서는 2018년 3자가 경영 합의를 전제로 주식을 증여했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윤 부회장이 이 합의를 어기고 승계 구조를 일방적으로 변경했다는 거죠. 반면 아들인 윤 부회장 측은요. 경영 합의를 전제로 한 증여 계약이 없었고 단순 증여 계약이었다고 반박하고 있어요. 경영 합의에 어떤 내용의 문구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제가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조건부 증여인 걸 윤 회장 측이, 즉 아버지 측이 증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계약서에 이런 내용이 명확히 없었다면 증명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상속 절세를 위해서 미리 증여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절세를 위해 증여 플랜도 필요하고요. 하지만 이건 가족끼리 계속 화목하고 대화가 잘 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절세 플랜으로 가족법인 만들고 사전 증여하고 다 좋지만 나중에 분쟁을 생겼을 때 안정장치가 필수인데 이건 많이 모르시더라고요.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그 다음에 후회를 하신 거죠. 그렇다면 조건부 증여계약은 정확히 뭘 말하는 걸까요? 조건부 증여는 수증자, 그러니까 증여를 받는 사람이 일정한 의무나 행동하는 것을 계약의 조건으로 삼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증여자는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증여재산을 다시 반환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 증여계약을 취소,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조건으로 명시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월 생활비 얼마 지급, 함께 거주할 것인지, 간병 의무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적어두는 거죠. 일종의 효도계약서도 여기에 포함이 돼요. 변호사님, 그럼 조건부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증여는 취소할 수 없어요? 가능은 해요. 아직 돈을 주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민법에서는 대표적으로 3가지 경우를 두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서면으로 하지 않은 증여예요. 그러니까 구두로 내 아파트 너한테 주겠다. 돈 얼마 줄게. 말만 한 경우는요. 언제든지 해제가 가능합니다. 반대로 서면으로 증여 의사가 표시되었다면 이 사유로 해제할 수는 없어요.
두 번째는요, 배은망덕한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수중자가 증여자에게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해서 범죄 행위를 하거나 증여자에 대한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는 증여자가 증여를 해지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를 폭행하거나 부양 의무를 저버리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겠죠. 다만 이러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제권을 행사해야 되고, 만약 증여자가 수중자의 행위를 용서했다면 해제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요, 증여 후 증여자의 생계 곤란이에요. 증여 이후에 증여자의 재산 상태가 현저히 변경돼서 만약에 약속대로 증여를 이행하게 되면 증여자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경우는 해제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증여 당시에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는데 사업이 갑자기 망해서 살 집조차 얻게 되는 상황 등이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미 이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해제의 효력이 없어서 민법에서 정한 이 세 가지 사유로는 증여 해제가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부동산의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었거나 현금을 이미 건네주었거나 계좌이체가 완료되면 이러한 해제 사유가 있더라도 이미 넘어간 재산을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실제로 재산을 주지 않고요, 말로만 너한테 증여해주겠다라고 하고 아직 돈이나 부동산을 넘기기 전에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한계점 때문에 자식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는 불효나 약속 불이행에 대해서 증여계약의 구체적인 부양 조건이나 의무를 명확히 명시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야 나중에 자식이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이미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었거나 현금이 넘어갔다 하더라도 계약 해제가 가능해서 준 재산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변호사님,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증여를 하면 증여세를 납부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증여를 취소하는 경우나 이렇게 효도 계약을 했는데 약속을 안 지켜서 증여한 재산을 다시 돌려받을 때에는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증여를 취소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도요, 증여세를 내야 하는지는 증여세의 대상과 취소하는 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부동산의 경우에는 증여를 한 이후 증여세 신고 기한이 3개월 이내에 그대로 반환하게 되면요, 당초 증여 반환이 모두가 과세되지 않아요. 단 이때 증여세 신고를 해서 이미 세무서에 세액이 결정되어 있다면 그대로 과세합니다. 만약 증여세 신고 기한이 지난 3개월 이내에 반환하게 되면 처음 증여를 과세하고 나중에 반환된 부분은 과세하지 않아요. 그리고 증여세 신고 기간이 3개월 지난 후에 반환하게 되면 처음 증여할 때 그리고 반환할 때 모두 증여세 과세가 됩니다. 금전은 이런 반환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서 시점에 상관없이 당초 증여, 반환 모두 과세 대상이 돼요. 그러니까 현금을 증여했다가 되돌려 받으면 세금을 2번 내야 할 수 있다는 거죠. 정말 제가 이런 경우 봤으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그럼 증여 취소 후에 세금을 안 낼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냐? 법원은 확정 판결로 인해 증여계약이 해제되었거나 증여재산이 증여자에게 반환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2에 따라서 과세 요건이 소멸한 것으로 보여서 경정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판결이 있어도요, 형식적으로 재판을 하거나 사고를 이유로 취소 아니면 단순 합의에 의한 해제를 판결로 하는 경우에는요, 증여세 경정 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조건부 증여, 부담부 증여의 경우와 같이 법정 해제권이 행사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재판으로. 이런 세금 문제까지 고려하면 증여할 때 정말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오늘은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을 어떤 경우에 돌려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증여세액에 관련한 내용까지 알려드렸는데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인데 서로 믿어야지, 가족끼리 계약서 같은 걸 쓰는 게 맞는 거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런 생각도 틀린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는 오히려 둘도 없는 가족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확실하게 하는 게 상대방에게 더 신뢰를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뿐만 아니라 문서로 정확하게 기록하는 거는요, 내가 부모님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약속을 지키겠다는 것을 눈으로, 증거로 직접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무엇이 100%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각자의 판단에
최선을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오늘 내용처럼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내용 준비하고 있으니까 구독, 알람 설정하셔서 꼭 확인해 주세요.